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배우 최은희 씨가 어제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최은희 씨가 2006년에 신상옥 감독이랑 사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신상옥 감독 별세한 이후에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고 합병증까지 발생을 해가지고는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제 4년 전에 아들인 이 신정균 감독이랑 같이 사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눈이 풀리셔서 쓰러지셔가지고는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었다 그래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아들 집이랑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랑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또 이제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가 결국은 네, 별세를 하셨습니다. 네, 예. 향년 92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배우 최은희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네, 20세기를 관통하는 여배우. 아까 저 유앵커님께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맞습니다. 살았다. 정말 예. 드라마틱한 삶이었죠. 26년생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살에 가출을 합니다. 친구하고. 너무 연기를 하고 싶어서 당신 연극밖에 없었으니까 극단 아랑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고 예. 47년 영화로 데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8년부터 그 영화가 하나하나 히트를 해요. 뭐 밤의 태양이라든가 마음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음악의 여배우로 당대 최고의 배우로 등극을 하는데 예. 5, 60년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촬영 감독 김학성 씨와 21살에 결혼을 했다가 곧 이혼을 하고 네. 신상옥 감독을 만나서 신상옥 감독과 130편이 넘는 작품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상옥 감독의 페르소나가 됩니다. 5, 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 문희 씨라든가 상당히 많은 여배우가 활동을 했는데 이 최은희 씨는 가장 고전적인 한국의 여인상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예. 대표작은 성춘향 같은 작품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장면을 지금도 많이 돌아가는 걸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극적인 대목은 70년대에 벌어지는데 78년에 납북, 북한 생활 8년. 여기엔 남편 신상옥 감독도 함께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탈북. 예.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서 거의 망명 생활하다가 한국에 바로 못 들어왔잖아요. 네. 바로 못 들어왔습니다. 예. 86년에 탈북을 했고 예. 99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살다가 9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별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최은희 너무 씨 잘 아시죠? 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고전적인 외모로 정말 많은 영화를 찍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대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배우가 한 명은 아니에요. 한국 영화 산업이 5, 60년대 전성기예요. 그렇죠. 그때 르네상스라고 불렀는데 그때 수많은 여배우들이 있지만 퇴폐적인 미녀도 있고요. 예. 서구적인 미녀도 있고요. 근데 최은희 씨는 고전적인 한국의 여인상은 놓친 바가 없는. 그러니까 한국 여배우를 대표하는 배우가 누구야? 그러면 최은희를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친근미 때문에 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감독과 컴비로 작품을 쭉 이어서 했다는 점도 네. 최은희 씨의 인기에 크게 이제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탐을 냈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수많은 후보 중에 결국 안타깝게 홍콩에 일보러 나갔다가 예. 북한으로 이제 납북이 되는 거죠. 납치가 되는 건데 납치된 네. 거죠. 예, 예.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는 위원장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이제 살아생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꼭 찍어서 납북할 정도였다면 그 인기는 남북을 망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배우로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감독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최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65년에 영화 민며느리로 한국 영화 사상 3번째 이제 여성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며느리뿐만 아니라 공주님의 짝사랑, 총각 선생 같은 작품을 연출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 민며느리에서는 감독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로 또 스스로 출연을 해가지고는 대종영화제 영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민며느리 뭔지 아시잖아요. 왜 여성이 남자 집에 미리 들어가가지고는 같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그 결혼을 하는 건데 이 민며느리에서는 남편이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은희 씨가 거기서 이제 며느리였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그 부잣집에 아들이 10살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는 신랑이랑 알콩달콩 하다가 뭐 시댁에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신랑의 권유로 그 사랑으로 화합을 하고 들어가서 예. 잘 살게 되는 네. 그런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뭐 김지미 씨, 엄앵란 씨와 함께 뭐 트로이카. 네. 예. 그 이후에 뭐 트로이카 하면 뭐 유진 씨, 장미 씨, 정윤희 씨 뭐 이렇게 맞습니다. 신트로이카 시대가 되고 이어지죠. 그랬었는데 자, 배우로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랑받던 최은희 씨가요. 1976년도에 신상옥 감독과 갑자기 좀 이혼을 해서 또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신상옥 감독이랑 최은희 씨가 53년에 영화 코리아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만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최은희 씨는 김학성 씨라는 촬영 감독이랑 사실혼 관계였거든요. 이제 둘이 만난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퍼지면서 영화계에서는 선배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는 길 가다가 영화인들한테 폭력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예.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랑을 해가지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73년에 신상옥 감독이 오수미 씨랑 영화 이별이라는 거를 찍으러 이제 파리에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 오수미 씨랑 신상옥 씨랑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일남일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일로 인해 가지고는 최은희 씨하고 신상옥 씨는 결국 76년에 이혼을 했었죠. 예. 네. 근데 이혼 후에도 이제 후학 양성에 좀 힘을 쓰시다가 더 큰 좀 인생의 고비를 맞닥뜨리시게 되는데 네.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를 당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때는 안양 영화예술학교라는 후학 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사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예요. 네. 예. 그런데 안양영화예술학교 관련으로 교류차 홍콩도 당시에는 영화의 메카였습니다. 네. 홍콩에 갔는데 이 김정일이 직접 공작을 지시해서 예. 자, 최은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음. 그래서 자신은 어디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평양에 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납북된 지 얼마 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역을 거하게 내면서 왜 이렇게 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슬프냐, 나와 함께 영화 사업을 해서 이 북한의 좀 영화를 좀 한번 살려보자, 이제 이런 진취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야 잡혀온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재밌는 조크, 농담을 던졌대요. 자신의 이제 신체를 비하하면서 예. 이렇게 나처럼 작고 이렇게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저 방북예술단 갔을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땅딸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제 좀 이 유머를 구사하죠. 그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영화를 8년 동안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납북된 최은희 씨는요, 북한에서요, 신상옥 감독하고 재회를 네.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납북 과정과 북한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6년 개봉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자, 영화 속엔 두 사람이 납치당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들을 두 번을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대상으로 내가 되지 못한 말이야. 오는 과정에서부터 오늘 일까지 두 분이 만나는 때까지는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야. 내부의 연동들이 특히만 이 작전을 한 동들이 이 중앙들이 다른 많이 총알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태워라. 손에서는 별별 딱 하나 갖다 놓고, 그 죄수 치유하듯이 말한다. 죄 치유하듯이 해달라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네. 자, 죄수처럼 이렇게 딱 가둬놨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신상옥 감독은요, 북한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면서요? 처음부터 수용소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초대소에 갔다가 예. 네.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수용소로 갇히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78년에 홍콩에 갔다가 최은희 씨가 납북이 되잖아요. 예. 최은희 씨가 이게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신상옥 감독이 찾으러 홍콩에 갔다가 이제 본인도 6개월 뒤에 납북을 당한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 수용소에 갇히게 됐을 때 신상옥 감독은 계속 탈출을 시도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탈출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고막이 일부 나갈 정도로 구타를 당하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탈출을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예. 일단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었고 네. 그 이후에 5년 뒤에
거기 설마 최은희 씨가 있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무슨 파티에 오라 그래서 갔다가 예. 거기를 갔더니 이제 최은희 씨가 있어서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왜 앞서서 76년에 두 분 이혼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회포를 풀면서 지나온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재회를 네. 하고 만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무슨 운명의 수레바퀴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김정일이 두 사람을 납치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평소 북한 영화 수준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있었다면서요? 김정일의 당시 별명은 황태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김일성을 이을 것이 이제 명확한 이대 세습 이제 준비 하던 통치자, 미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개인적인 취미가 유럽 영화를 즐겨보는 거였고요. 네.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독재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호사였는데 예. 서방 세계 영화들을 다 빠짐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도 다 챙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육성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최은희 씨의 녹취에 나오는데 네. 남조선 영화는 대학생 수준인데 예. 우리 영화는 유치원생 수준이다. 왜 영화만 틀면 우는 장면만 내리 나오느냐? 예. 뭐 상가집이냐? 이 북한 영화는 뭐 이런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 북한 영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남한 최고의 감독과 배우를 데려올 필요를 느꼈던 것 아닌가. 예. 첫 번째로 이제 최은희 씨가 홍콩에서 납치가 된 거고요. 신상옥 감독도 여기서 궁금증이 남고 이후에 예. 미스터리가 남아요. 신상옥 감독은 국내 귀국이 미뤄졌던 이유도 그렇고 예. 들어왔을 때 자진납북한 건 아니냐. 또 이제 의혹에 상당히 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일이 영화를 이 비교하는 듯한 남북의 영화를 네. 비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하는 장면마다 자꾸 저렇게 저사만 저래 우는 것만 이렇게 많냐? 우리 영화 뭐 아는 영화 이거 어쩌냐? 내가 집도 않은데 왜 이거 이렇게 만드냐? 나 약속이라지 약속인데 우리 이제 유치원인데 뭐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뭐야 새로 받았는데 안 하고 광고한다. 네, 최은희 씨와 신상옥 감독이 직접 출연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과 독재자에도 이 김정일 음성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녹음을 했다던데 어떻게 녹음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녹음을 했던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를 탈출해서 자유세계로 갔을 때 예. 우리가 납북당했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주겠냐 증거를 남기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국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1983년 10월에 이제 평양시내 노동당 중앙당사에 있는 김정일의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다가 예. 이 김정일이 얘기하는 거 내래 신상옥 감독을 유인하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 얘기들을 녹음을 했는데 네. 김정일하고 접견을 하는데 중간에 테이프를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시간 대화 내용 중에서 녹음한 내용은 45분에 이렇게 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은희 씨가요.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어서 45분이라고 하셨나요? 45분 분량의 그 녹음이 됐는데 최은희 씨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듣기더라도 네. 귀중한 말씀을 말이지 우리가 그냥 남길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핑계를 대려고 그랬는데 의심받질 않았어요. 차 타고 건물 앞에까지 가는데도 쫙 이제 사람들이 서 있고 건물 들어가서도 조사하고 거기서 또 방에 들어간 데서 또 조사하고 다 하죠. 핸드백도 다 보고 흉기가 아니잖아요. 녹음비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납북돼서 생활하던 두 사람, 북한에서의 영화 활동 어땠습니까?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예. 납북됐다가 탈출해 나오기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통해서 탈출했는데 그동안 신상옥 감독하고는 약 2, 3년 정도 영화 작업을 했는데 최은희 씨의 육성 표현으로는 초인적인 작품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7편을 찍습니다. 3년에 17편을 찍었다. 와, 8년 네. 동안 많이 북한에 찍었네요.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여기서 또 괜찮은 작품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량 투자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북한 영화로는 최초로 괴수물도 만들었어요. 신기하게 예. 불가사리라고 전설 속에 나오는 스님이 쌀로 빚은 조그마한 이제 이 괴물이 점점점 이 쇠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이야기죠. 예. 그거를 이제 북한 영화 기술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만들었고 소금이라는 영화가 심지어 85년에 모스크바 네. 영화제에서
큰 상을 타면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모스크바 최은희 영화제. 씨는 네. 우리나라 여배우 최초로 국제영화제를 수상한 여배우가 되는데 그렇네요. 공교롭게도 북한 이제 영화 작품이었던 네. 거죠. 정말 김정일이 전폭적으로 영화 네.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그건 상도 사실이었던 받을 것 같습니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최은희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납치를 지시했던 사람이고 또 그럼요. 북한에서 활동하는 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이분들이 86년에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을 했다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99년에서야 이제 영국 귀국을 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미국에 머물렀어요. 이게 바로 가고 싶은 고국에도 가지 못하고 그 김정일에 대한 원망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최은희 씨는 2007년에 고백이라는 자서전에서 원망의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또 지금도 나는 북한 공작원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고 있다 이런 소회를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뭐 나중에는 이게 김정일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게 분단 국가에서 어떤 유명 배우의 어떤 운명이 아니었나 싶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제 와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본인의 그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납북돼서 8년을 북한에서 생활을 네. 하고 한국에 바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또 네. 13년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자 장래를 영화인 총연합회장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네요. 예. 아마 저 영화계에 워낙 큰 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장례식 관련해서는 아주 좀 이게 독특한 얘기가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북한에서 종교를 가톨릭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의 종교를 자신이 만나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표현도 생전에 하셨고 네. 또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흐를 음악을 미리 선곡을 했습니다. 본인이. 내 장례식장에는 꼭 이 곡을 틀어줘.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거든요. 처음에 이종용 씨도 불렀었고 이제 김도향 씨의 노래죠. 김도향 씨의 노래로 지금 유명한데 정말 이 쓸쓸한 한 인생의 회한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바보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하객들과 국민, 팬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예. 생전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맞습니다.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